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라는 말 그대로 사라져가는 옛말이 돼가고 있는 걸까요? 이 이웃 간의 주차 분쟁이라든가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일은 이 말도 꺼내기 쉽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는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웃 때문에 늘 화재의 불안감을 안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 간의 등을 돌린 사건 취재했습니다. 서로 이웃에 살면서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깝게 지낸 사이, 우리는 이를 일컬어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웃 사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고통받고 겪어온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아주 정말 왼수로 보입니다. 왼수로. 작은 말다툼이 폭행과 살인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이웃 간 분쟁.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되어버린 2008 대한민국 이웃 사촌의 현주소를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취재진은 얼마 전 이웃 간의 형사 고발 사건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부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빌라에서 담배꽁초를 갖다가 계속 던지는데 그 중에서 담배꽁초를 갖다가 그냥 꺼가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피우다가 바로 버리니까 또 저런 불씨가 있는 채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2년 동안이나. 네, 사연인즉 옆집에서 피우다 던진 담배꽁초가 시비의 화근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피해가 심각했길래 경찰에까지 신고하게 된 것일까? 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나면 어쩌려고. 이 피해는 생각보다 심했습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된 지붕 보이십니까? 이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담배 자국이 있고 심지어는 이 구멍을 뚫린 건데 있었습니다. 담배꽁초로 했을 흔적이 났고 구멍이 뚫릴 정도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탁기 던져가지고요. 여기 떨어진 거. 여기도 지금. 네, 피해는 비단 지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버려진 담배꽁초는 지붕을 뚫고 내려와 밑에 있는 세탁기까지 흠집을 냈고요. 플라스틱이 두꺼운데도 상당 부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해가지고, 근데 빵꾸가 나고 물이 뚝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번 취직도 했죠. 하고 이제 수시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예. 이 보인사들마다 좀 하고, 이제 밑에 때에 따라서 가음도 저르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가음 저른다고 또 시끄럽게 가음 저른다고 해가 또 다툼도 있었고.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피해자. 그렇게 불붙은 담배꽁초 폭격은 무려 2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숫자만 어림잡아도 400여 개가 넘습니다. 집 뒷마당에는 버려진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이는 것은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혹 짐작이 되십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빨래 위로 담배꽁초가 떨어져 그렇다면 이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불날까 싶어서 걱정이 되지. 그거 있습니까? 불나 보면은 이거 어쩝니까? 우리 뒤에 가스도 지금 연결해가 뒤로 이제 가스도 들어오거든요. 지금 보니까 네, 결국 참다 못한 피해자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이르릅니다. 빌라 주민들 상대로 담배 피는 흡연자 상대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타액 채취나 담배꽁초를 수거해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상대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네,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와 DNA 조사를 벌였고 마침내 3주간의 추적 끝에 담배꽁초를 버린 피의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도 조사받을 안 가. 어제 아래도 또 3개나 또 버렸어요. 조사를 받았으면 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라도 했으면 괜찮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이웃 간에 원만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웃 간의 이 문제는 이웃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이러면 될 텐데 이런 일까지 경찰력이 동원되니까 조금 씁쓸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웃 사촌이란 말 옛말 된 지 오래입니다만 갈수록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이웃지간에 쇠파이프에 야구방망이까지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이제 이웃 간의 분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음, 일조량, 쓰레기, 주차 등의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신체폭력, 살인 같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붙어 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많고, 그다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한 분쟁을 적절한 형태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적인 형태로 처리하다가 보니까 이런 좀 걱정스러운 형태로 이웃 분쟁들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 과연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이 취재진은 서울의 한 마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니다가 뭐 이렇게 지나쳐도 어디에 누가 사는지 몰랐기 때문에 인사를 안 하고 지나고 스쳤는데, 지금은 담장 허물고부터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디에 누가 산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는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 이웃 간의 담을 허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지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도 조용히 넘어갈 날이 없을 정도로 주차 문제로 주민들 간의 싸움도 많았고요. 그럼 문제가 좀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주민들 마음에 있는 담도 많이 허물어졌고요. 지금은 이웃 간에 음식도 해서 같이 좀 먹고요. 자, 이 놀라운 변화, 지난해 6월 담장을 허물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높은 담장을 허물자 울타리 안에 갇혀있던 내 자신, 내 가족만 살피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웃에게 눈을 돌리게 된 거죠. 2004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실시를 해서 저희가 총 917가구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1,500명이 지금 주장 확보가 됐습니다. 골목에서 마을 잔치가 서울시 하고 저희 구청하고 예산을 합쳐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단 1원도 내시지 않도록 저희가 다 모든 것을 무료로 시공해드렸습니다. 잘했네요. 예,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다 한 번씩 말 걸고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게 담이 있으니까 어르신이 계시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사를 안 하면 내가 무안하니까 항상 인사하면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경우도 같이 인사해 주시고. 그게 이웃의 모습이죠. 그럼요. 자, 하지만 이런 마을은 아직 전국에 몇 되질 않습니다. 이웃 간 벽 허물기 운동이 이제 걸음마를 떼었기 때문인데요. 현대인의 골칫거리 이웃 분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그것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다가서는 노력이 앞설 때 시작되지 않을까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만약에 학교의 교육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단 1이라고 하더라도 남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혹은 남들에 대한 배려를 위해 어떤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참, 뭐, 내 거니까 넘어오지 마!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싸우고 이래봐요. 이상하잖아요. 네. 이웃 간에 조금, 만약에 내가 싫은 거면 다른 사람도 싫어한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유독 저렇게 막무가내인 이웃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사시고 싶으세요? 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려면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불어 사는 거죠. 네. 그 앞에 부분의 이웃의 모습과 뒤에 부분의 이웃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이웃의 모습이 더욱더 정겹게 느껴지셨습니까? 이웃 간의 정이 필요하겠죠. 매년 급증하는 이웃 갈등과 범죄를 막기 위해서 뭐 승강기 안에서 인사하기, 또 앞서 보시는 담장 허물기를 비롯해서 뭐 반상회 체육대회, 일종의 교류를 넓히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무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주는 관심이 바로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한 예방주사라고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